안녕하세요. 서가 윤술의 윤술입니다. 오늘은 1월에 산 책들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2026년이 되면서 한 6개월 정도는 책을 안 사려고 했는데 책을 또 이만큼 사버렸어요. 왜 구매해서 저희 집 서가에 꽂히게 됐는지 한 권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책들은 제가 지난달 인천 여행을 할 때 독립서점 열다 책방에서 산 책들이에요. 제일 먼저 하성주 프리랜서 PD님께서 쓰신 아주 사적인 영화들이라는 독립서적입니다. 이 책은 ISBN이 없는 독립서점에서만 구할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 보고 내가 만들고 싶은 책이 이런 건데? 하고 발견한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처럼 이렇게 영화 포스터나 영화 속 장면을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가지고 영화 에세이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열다 책방에서 딱 이런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로 보고 싶어가지고 구매한 책입니다. 한 편 읽어봤는데 글이 되게 좋았고 제가 본 영화가 3분의 1 정도 있어가지고 제가 한 감상이랑 비교하면서 읽어보고 안 본 영화들은 추천 받아보는 식으로 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 책이에요. 두 번째 책은 화수분 제작소에서 출간한 김현우 님이 쓰신 티끌 모아 티끌처럼 살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좀 책을 날 것으로 좀 저속하게 표현해보자면 사회에서 돈을 잘 못 벌 것 같은 직군들 있잖아요. 그런 직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께 밥은 먹고 사니? 라고 물으며 인터뷰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인터뷰하신 분들이 니들펠트 작가, 화가, 손뜨개 작가, 독립활동가, 웹 퍼블리셔, 연구활동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프리랜서 분들이에요. 저도 알바를 하면서 반 프리랜서로 지내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마인드로 삶을 만들어 가시는지 궁금해서 이 책을 구매하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불교 명상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수행자 분께서 사는데 필요한 아주 적은 돈만 알바로 버시고 하루에 많은 대부분의 시간을 수행하시고 남는 시간에는 글과 그림 작업을 하면서 지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좋은 기회에 글과 그림을 모아서 출간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었거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라고 보게 된 거예요. 다른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도 다양한 프리랜서 작가님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진솔한 얘기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많이 되는 책입니다. 이번 달에 꼭 읽어볼 거예요. 근데 이 책 펴자마자 인생 최종 목표는 로또 1등 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저랑 같은 마음인 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세 번째 책은 미남사에서 출간한 조지 오웰의 책 대 담배라는 책입니다.
열다 책방 사장님께서 조지 오웰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서가 책꽂이 한 칸이 조지 오웰 칸이었거든요. 거기서 발견한 책인데요. 제가 1984랑 동물농장은 고등학생 때 읽어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다시 읽어보고 싶긴 해가지고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안 본 책을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이 책 때 담배를 사봤어요. 이 책은 조지 오웰이 쓴 독서, 글쓰기, 책, 작가, 문학과 관련된 에세이 9편을 묶은 에세이집이에요. 조지 오웰은 생전에 소설보다 에세이를 더 많이 썼다고 해요. 제가 한 편만 읽어봤는데 그냥 쓱쓱 쓴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좀 재밌고 계속 읽고 싶게 쓰셨더라고요. 이게 작가적 재능인가? 하고 생각이 들었고요. 책방 사장님도 이 책 되게 재밌게 읽으셨다고 하고 저도 첫 번째 에세이를 되게 재밌게 읽어가지고 나머지 에세이들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도 되게 얇고 짧으니까 이번 달에 다 읽어보고 월말 결산 때 책 어땠는지 말씀드려볼게요. 네 번째 책은 현대지성 출판사에서 출간한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현대지성 출판사에서도 고전들을 열심히 출간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군주론까지 이제 4권의 책이 생겼어요. 현대지성에서도 고전들을 신경 써서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번 달에 군주론을 산 거는 좀 뜬금없긴 하지만 필독서로 항상 거론되기도 하고 해서 언젠가는 읽어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책이거든요. 근데 열다 책방에서 이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본 김에 샀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밑에 이렇게 각주라고 하나요? 이렇게 각주가 밑에 있는데 이렇게 밑에 달려있거든요? 이 뒤에도 미주라는 게 뒤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미주도 이 밑에 적혀져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왔다 갔다 보는 거를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다 아래에 적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책은 미주가 뒤에 있어가지고 볼 때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샀으니까 보긴 볼 건데 제가 조만간 읽고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또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이 책도 유명하니까 조만간 읽어보겠습니다. 짜잔! 5번째는 아트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분들이 연수구에 대해서 느낀 것들을 사진을 찍고 글도 쓰고 해가지고 만든 작업물인데요. 재밌어가지고 한번 사봤거든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산책길에 발견한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글도 쓰고 해서 남긴 거예요. 두 번째는 연수구가 개발되기 전에 아파트들을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아파트들 동네를 찍은 건데요. 여기 보면 옛날 아파트들은 이렇게 급수탑이랑 중앙 난방이어가지고 굴뚝이 있었대요. 요런 것도 사진 찍고 그리고 아파트 상가도 찍고 아파트 이름들 그리고 놀이터 이렇게 찍어가지고 남기셨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마지막은 하객동
관련된 책이거든요. 하객동도 개발이 됐대요. 그래서 개발되기 전에 동네들을 돌아다니면서 없어질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간판들도 다 찍으셨고요. 아기자기하고 재미있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소개해봤습니다. 이 두 책은 제가 리민 작가님의 철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거기서 교재로 쓰이고 있는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은 한길사에서 출간한 엘리아데의 성과 속이에요. 근데 이 책은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항민사에서 출간한 버전의 성과 속을 교재로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중고서적으로 구매를 했어요. 리민 작가님께서 이 책이 표지가 더 이쁘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 책이 이뻐서 이 책으로 샀고요. 근데 책 읽기에는 항민사에서 출간한 게 더 읽기가 좀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엘리아데라는 분이 20세기 최고의 종교학자라고 해요. 최고가 붙었으니까 꼭 봐야겠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인류가 무의미하고 거친 자연, 즉 카오스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세계인 코스모스를 만들어 왔는지 질서, 시간, 체계를 주제로 연구한 책인데요. 꼭 종교서적으로 이 책을 볼 것이 아니라 나만의 인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질서, 시간, 체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연구서로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하셨어요. 책을 조금 읽어봤는데 이 책도 조금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책이고요. 너무 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두근두근한 책이에요. 작가님 덕분에 매달 철학 서적을 한 권씩 읽어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는데 읽다 보니까 어렵지만 그만큼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렵게 읽은 책들이라서 더 애정도 가고 마음에도 계속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쉽고 재밌는 책만 읽으셨다면 가끔은 좀 읽기 버겁다 라고 생각하는 책들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읽은 책이 왠지 더 마음에 남을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책은 너머에서 출간한 다카하시 겐니치로의 은하철도 저 너머에 라는 소설책입니다. 이 책은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기존 소설은 기승전결이 있고 시점이 하나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시점이 하나잖아요. 이런 기본 규칙 같은 게 있는데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은 그런 규칙 같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구조가 뒤죽박죽이거나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쓴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다가 소설 같다가 장르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이 책은 주인공이 여러 번 바뀐대요.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을 한번 도전을 하게 됐고요. 이 책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주인공이 2번 바뀌어가지고 주인공이 3명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되게 신기한데 빨리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이 한국에서는 2016년에 1세가 출간이 됐는데 올해가 2026년이잖아요. 그러면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새 책을 샀는데 1세를 받은 거예요. 이 책이 창고 안에서 되게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나온 안타까운 그런 책인데 빨리 제가 읽어주려고 하고요. 책이 오래된 게 느껴지는 게
색이 바랬어요. 책 상태가 살짝 안 좋아요. 그래도 아껴서 읽으려고 합니다. 이 책은 열린 책들에서 출간했고 마일리스 드 케랑갈이 쓴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라는 소설책이에요. 이름이 됐다 어려워요. 마일리스 드 케랑갈. 프랑스 작가예요. 제가 지난주에 같은 제목의 연극을 보고 왔어요. 편집자 K님의 유튜브를 보고 삶과 죽음을 주제로 한 연극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주제여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바로 보고 왔어요. 또 책을 연극으로 어떻게 구현한 건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다른 건지도 비교하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구매해봤어요. 책 얼른 읽고 책과 연극을 비교하는 영상도 한번 빨리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책은 김영사에서 출간했고 그레타 툰베리가 세계 지성들과 함께 쓴 기후위기 교과서인 기후책입니다. 2월 27일이 북극곰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북극곰의 날 특집으로 제가 기후 관련된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책을 소개할까 서치를 해보다가 이 책이 기후 관련된 책 중에서는 좀 최고라고 할까? 그런 책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구매를 해봤어요. 이 책은 556쪽의 세미 벽돌 책이고요. 컬러 도판으로 되어 있어요. 사진이 중간에 이렇게 자료들이 컬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중간에 사진도 있답니다. 이렇게 사진도 있어요. 책 실물이 받아보니까 되게 고급지고 예쁘더라고요. 이 책 받고 기분이가 좋아졌거든요. 이 책을 제가 이번 달에 한번 전도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기후 생각한다면서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 배출하는 나무 잘라서 책 만들고 기후책 보는 게 기후에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기후를 지키자는 운동이 원시인처럼 살자는 운동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책 만드는 나무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숲에서 나무를 베어오는 게 아니라 미리 계획된 조림지를 통해서 종이를 생산하는 거예요. 물론 조림지에도 생물들이 살긴 살죠.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은 또 완벽할 순 없으니까 항상 단점이 있고 한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기후위기가 온 원인이 수백 가지이듯이 지키는 방법도 그만큼 수백 가지로 많거든요. 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책이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해봤어요. 제가 먼저 읽어보고 어떤 부분들이 좋았고 북극곰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북극곰의 날에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제가 꼭 올릴게요. 그럼 제가 1월에 산 책들은 모두 다 소개를 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고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